안녕하세요, 김혁수입니다. 오늘 여행하기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평택에서 자동차로 4시간 동안 운전을 해서 제가 도착한 곳은 전라남도 해남군입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 겸 트레킹을 왔습니다. 오늘 첫날 일정으로 두른산 케이블카를 타고서 두른산의 단풍을 구경한 다음에 다시 이곳으로 내려와서 트레킹을 하려고 합니다. 주차장에서 30m 정도 걸으면 두른산 케이블카를 만나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에 두른산 케이블카 검색하시면 되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남 버스 터미널에서 대흥사까지 오는 버스를 타신 다음에 종점인 대흥사 입구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버스 종점에서 두른산 케이블카까지는 810m, 12분 정도를 걸어야만 합니다. 이곳은 등산로가 없기 때문에 왕복표를 구매하셔야 되는데요. 대인 13,000원, 소인 만원, 단체는 12,000원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침 출발하는 케이블카가 있는데요. 이 케이블카를 타고서 3부 정류장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카 유리창문을 통해서 해남 들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멀리로 바다도 보이고 있습니다. 길이는 1.6km이고요. 편도 8분 정도 걸리는데 고도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2, 3분만 올라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남 들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상부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정류장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에 전망대 같은 거 보이잖아요. 저 전망대가 고개봉 전망대입니다. 이곳에서 13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데요. 오늘은 저곳까지 다녀오겠습니다. 고개봉 전망대 왼쪽에는 바위산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우뚝 솟은 바위산 옆에 있는 산은 주작산인데요. 주작산은 봄날에 바위 사이사이에 진달래가 아주 예쁘게 피는 산으로 유명합니다. 주작산 옆쪽에 있는 저수지는 양촌저수지이고요. 양촌저수지 뒤쪽으로 들판이 보이는데 우리나라 지도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상부 정류장에서의 풍경을 감상했고요. 이제 고개봉 전망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부터 고개봉 전망대까지는 데크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크 중간중간에는 붉고 노랗게 물든 단풍이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크 밑바닥에는 가을 나뭇잎이 쌓여 있는데요. 간만에 이렇게 가을 나뭇잎을 한적하게 밟으면서 트레킹을 하고 있습니다. 상부 정류장에서 5분 정도 올라왔고요. 고도가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곳에서 상부 정류장을 바라보는 풍경이 너무나도 멋집니다. 지금 보이시죠? 앞쪽으로 제가 좀 전에 타고 온 두른산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이 보이고 있고요. 상부 정류장 뒤쪽으로 해남의 들녘이 한눈에 펼쳐져 있습니다. 쉼터에서의 전망을 즐겼습니다. 계속해서 고개봉 전망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고개봉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올라올 때는 앞쪽이 막혀 있어서 탁 트인 전망이 펼쳐질까 조금 의아스럽기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개봉 전망대에 서시면은 360도 파노라마 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위로 이루어진 두른산의 아름다운 바위 등선을 볼 수 있고요. 그 뒤로 들판, 더 뒤로 강진과 완도, 그리고 장흥군으로 연결되는 남해의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산과 바다 그리고 들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고요. 이곳이 이렇게 멋진 조망을 갖춘 곳인지는 저도 이곳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두른산 케이블카의 길이가 1.6km, 편도 8분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케이블카 자체의 길이는 매우 짧습니다. 하지만 케이블카에 내려서 고개봉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이 풍경 하나만큼은 그 어느 케이블카 전망대 풍경보다도 더 멋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케이블카 주차장에서 800m를 이동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국화가 너무나도 예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두른산 케이블카와 대흥사가 갈라지는 산거리에 있는 아주 작은 공원인데요. 가을이라서 이렇게 국화를 전시해 놓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부터는 이곳에서 대흥사까지 2.7km를 걸어서 갔다가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국화가 전시되어 있는 작은 공원 옆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른 승강장이 있고요. 승강장을 지나자마자 도로 오른쪽에는 식당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왼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길을 걸을 수 있는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에서 데크를 따라서 300m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앞에 작은 건물이 하나 보이시죠? 이 건물 오른쪽에 무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걸어가실 경우에는 무료 주차장에 주차하신 다음에 대흥사까지 걸어가시면 되고요. 자동차로도 물론 대흥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갈림길이 있는데요. 왼쪽은 자동차로 대흥사까지 갈 수 있는 길이고요. 오른쪽이 이곳에서 대흥사까지 걸어갈 수 있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트레킹 코스인데요. 오늘은 이 코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트레킹 코스로 접어들자마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해가 지금 들지 않고 있어요. 울창한 원시림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은 단풍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11월 2주차나 3주차에 단풍이 예쁘게 물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돈백나무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계곡이 있고요. 계곡 건너편에는 붉고 노란 단풍이 지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해남은 돈백나무가 2월에서 3월 달에 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과 3월 달에 이곳을 방문하시면 붉은 동백꽃이 반겨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백나무 숲을 지나서 이번에는 편백나무 숲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늘 높이 치솟은 편백나무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요. 따뜻한 오후의 햇살까지 들고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백나무, 편백나무, 단풍나무가 함께 있어서 가을날에 걸어도 좋고 봄날에 걸어도 좋고 눈이 내린 겨울에 걸어도 좋은 길이 이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흥사에 오시면 자동차로 대흥사까지 가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저처럼 매표소 입구에서 대흥사까지 걸어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편백나무 숲 한켠에는 그물망이 있습니다. 그물망에 누워서 하늘 높이 치솟은 편백나무를 바라보면서 피톤치드를 마시면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편백나무 숲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양쪽에 보면은 녹색의 풀 같은 것이 보이잖아요. 이것은 상사화입니다. 상사화가 피는 계절에 이곳을 방문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낙엽이 쌓여 있는 구름다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걸어온 계곡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단풍이 조금만 더 물들면 더 예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숲길 1.7km를 걸었습니다. 대흥사 주차장을 만났고요. 이곳에서 대흥사까지는 1km를 더 걸어가야만 합니다. 가을답게 단풍이 물들어가고요. 따뜻한 가을 햇살이 다시 한번 비춰주고 있습니다. 대흥사까지 열심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흥사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흥사로 가는 길에는 단풍나무가 양쪽으로 우거져 있습니다. 아직 단풍이 들지 않았는데요. 11월 2주차나 3주차에 이곳은 단풍이 물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은 단풍이 물들다 떨어지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반야교에 도착했습니다. 반야교 주위에는 단풍나무가 더 많이 있는데요. 이것도 아직 단풍이 물들지 않았습니다. 단풍이 물들면 반야교와 어우러져서 정말로 아름답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흥사 동네로 들어왔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은행나무는 아직 물들지 않았습니다. 은행나무도 11월 2주차나 3주차에 노랗게 물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흥사 뒤편으로 두륜산의 바위 등선이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대흥사의 중심법당인 대웅보존으로 가는 길인데요. 대웅보존으로 가는 길에는 수령이 500년이 넘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지금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을 배경으로 서 있어서 더 돋보이는 느티나무이고요. 대흥사의 기와 지붕하고도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느티나무입니다. 돌다리와 침계로라고 하는 누각이 보이고 있습니다. 누각 밑을 통과해야지만 대웅보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대흥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산사입니다. 층계로를 통과하자 앞에 대웅보전이 나타났습니다. 대웅보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준불로 모셔져 있습니다. 대웅보전 앞에 있는 야자수에 저는 눈길이 갔는데요. 야자수 나무하고 기와지붕, 파란 하늘과 파란 하늘 아래 모습을 드러낸 두륜산의 바위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입니다. 대웅보전 바로 옆 정각에서는 도자기를 전시 중에 있습니다. 하얀 도자기색하고
산사의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단청의 붉은색과 파란색이 색의 대비를 이루다 보니까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가을이 내려앉은 대흥사의 풍경에 제가 흠뻑 빠져서 정신없이 대흥사의 가을 풍경을 구경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5시이고요. 저는 대흥사 화장실에 있는 주차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곳에서도 매표소까지는 1.7km를 더 걸어야지만 되는데 요즘 해가 일찍 지잖아요. 이제부터는 열심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때는 도로를 따라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따라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따라서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구 매표소가 있었던 대흥사 입구에서 대흥사까지는 단풍 구경하냐고 1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렸고요. 내려가는 것은 단풍 구경 없이 열심히 걷기만 하기 때문에 40분 정도면 충분히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일주문이 보이고요. 일주문을 통과하자마자 옛날 매표소가 보이고 있습니다. 해남은 닭코소 요리가 유명한데요. 오늘 저녁은 닭코소 요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때마침 옛날 매표소 인근의 주차장에서 해남으로 여행 오신 지인분들을 만났습니다. 지인분들과 함께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닭갈비를 상추쌈에 싸서 한 입 먹어봤습니다. 산행 후에 먹는 닭갈비 맛은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닭갈비를 먹고 나서 닭백숙과 죽을 먹었는데 특히나 저는 이 검은색 흑임자 죽이 너무나도 맛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하루 숙박할 숙소로 왔습니다. 오늘 저는 한옥에서 하루 잘 생각이고요. 한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담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럼 저는 해남 첫 번째 일정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해남 여행 이틀째 여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